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29페이지부터 있는 학습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가와 관련된 지문을 보고 대답하는 활동인데요. 자,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에 담긴 행복의 관점을 파악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행복과 물질적 만족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벤담과 미래 가치관을 이해해보자. 자, 행복에 물질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러한 상관관계, 서로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철학자 벤담과 미래 가치관의 차이를 정리해보는 활동인데요. 자, 우선 벤담과 밀은 같은 공리주의자였죠. 공리주의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같은 공리주의자인데도 물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이 중요했었죠. 자, 벤담은 물질적 만족이란 바로 행복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었나요? 자, 그쵸. 교과서 21페이지에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즉,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었죠. 자, 하지만 그러나 밀은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며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에만 그때에만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을 했었죠. 자, 그래서 벤담에게 있어서 물질적 만족이란 행복의 원천이며 밀의 입장에서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밀은 이 본질적 가치를 크게 지식과 감성과 도덕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만 의미가 있지, 밀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벤담의 가치관에 따르면 우리는 물질이 많을수록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부자여도 삶이 불행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죠. 물론 벤담이 물질적 만족만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벤담이 조금 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본질을 정리해보자. 자, 행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사람은 자기 존재에 긍지, 자긍심을 가질 때 행복해지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자립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적 자세,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관용적 태도,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꼽았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조건으로 치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밀은 이것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본질을 제시했죠. 자, 미리 제시한 행복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그쵸, 바로 자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지성, 감성, 도덕성을 개발시켜서 그것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것, 그럴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철학자의 글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행복의 조건을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더할 나위 없이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나 지문인 꾸페씨의 행복여행에 담긴 행복의 가치관을 파악해보자. 자, 1번 꾸페가 적은 행복의 배움 목록을 바탕으로 꾸페가 깨닫게 된 행복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보자. 자, 이것은 행복의 목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2번 꾸페가 수첩에 행복에 대한 배움 11번째를 쓴다고 할 때 무엇을 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도 말해보자. 자,
교과서 25페이지를 다시 넘겨보면 자, 우리 꾸빼가 가져온 그러한 행복 목록을 그 노승이 꼼꼼히 읽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모습에 감탄한 꾸빼는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자,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것이 11번째 배움 목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노승이 꾸빼에게 선뜻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 걷고 오자, 산책이나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바깥의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같이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도 꾸빼는 깨달음을 얻었죠. 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면 나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로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러한 기본적인 감각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것. 자, 그것이 진정한 근원적인 행복감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에 대해서 12번째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활동에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행복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복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 될 때 느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행복 목록을 만들어 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도 스스로 교과서에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지 웃는 것만으로도 뇌는 우리가 실제로 좋아서 웃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 웃음이라도 크게 웃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행복 목록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나 일기장에 여러분만의 행복 목록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쓰고 보니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여유는 시간적 여유도 있을 거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런 고민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내가 인간관계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인간관계도 다 무난한데 뭔가 빠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만의 취미를 개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에 담긴 행복의 개념을 파악해보자.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것들이 모두 다 행복의 그런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지문에 담긴 행복의 개념만 적절하게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유형은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행복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쵸, 바로 레몬의 신맛처럼 구체적인 경험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된 인간의 본질적 욕구, 이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그쵸, 자아실현이라는 가장 최상위 단계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다 글에 한정해서는 이 자아실현 욕구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그 1차적인 생리적 욕구가 더 중시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이것 또한 구체적인 경험이자 그런 본질적 욕구에 해당하겠죠. 자, 이 자아 성취와 관련된 것은 미래 관점이겠고요. 도덕적 지침도 당연히 미래 관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아 성취, 도덕적 지침은 다 구체적인 관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념이니까 이것도 미래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초콜릿 실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자, 선생님은 바퀴벌레 극혐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아도 예쁜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골랐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내리는 선택을 어떤 용어로 불렀죠? 그쵸, 바로 일반인의 합리주의라는 용어로 배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고급진 개념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다른 상황에서 적용해서 사용을 하면은 엄청나게 지식을 뿜뿜 뽐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지식 하나를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것,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나의 그런 주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 개념을 토대로 스스로 비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여러분만의 그러한 주관적인 인생,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가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패들렛에 올라온 어떤 친구의 글을 보니까 나는 타인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선택보다는 타인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 산다면 내가 하려던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중에 나이가 세월이 아주 흘러서 뭔가 인생을 헛산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의사를 중시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중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일반인의 합리주의라는 그런 개념에 비추어서 반성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주제통합적 독서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행복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설명문과 소설, 그 다음에 논설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내용 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글에서는 행복이란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면서 지성, 감성, 도덕성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지문에서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 자, 그것을 근원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다 글에서는 행복이란 이렇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쾌락적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잠을 푹 자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실컷 재미있게 웃는 거, 이러한 쾌락적 즐거움이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볼게요. 가 글은
자기 발전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나 글은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 자, 이거를 선생님이 4글자로 자, 무라일체라고 알려줬었죠. 자, 근데 이 내용은 참 설명하면서도 선생님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딱히 꼬집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힘드네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된다. 자, 이 기분을 여러분들이 느끼려면 꼭 명상을 해봐야 돼요. 명상. 명상의 개념 자체가 모든 생각을 비우고 이 순간의 호흡과 나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라면 이 수업이 끝난 후에 눈을 감고 정말 5분 정도만 아무 생각 없이 내 주위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순간과 하나 된다라는 느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는 자, 쾌락적 즐거움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3가지의 개념 중에서 어떠한 행복의 개념에 제일 공감이 가나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패들렛에다가 이 3가지 내용을 따로따로 올려놓고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제일 공감 가는 개념 아래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것이 왜 제일 공감이 가는지 이유를 달아주세요. 혹은 이 3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나만의 행복론을 주장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맨 오른쪽에다가 자신만의 행복론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따라서 쓸 것 같아서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행복과 관련된 짧은 수필을 소개하면서 주제통합적 독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가볍지만 가볍지 않으니라는 강주원 작가님의 수필집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읽다가 너무나 공감이 돼서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도 해놨던 건데요. 마침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목은 각자의 행복. 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각자가 스스로 정의 내린 행복의 기준에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면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어야 행복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평생 음악을 해야 행복하다면 평생 배우를 해야 행복하다면 대기업의 회사원이 돼야 행복하다면 공무원이 돼야 행복하다면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소한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이라면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정의한 행복에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설프게 포장한 껍데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본질이 너무 단단해서 타인의 질타와 비난도 튕겨낼 수 있는 정도의 진정성이면 좋겠다. 자신에게 수천 번 질문을 해봐도 대답이 변하지 않을 만큼의 진심이면 좋겠다. 정말 그렇다면 자신이 말하는 행복에 따라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 내린 행복의 기준을 잘 세워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한 그 행복에 거짓이 없이 아무리 타인이 질타하고 비난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면 진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밀고 평생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